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의 7단계 변화라는 제목의 한 외국인이 쓴 글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입니다.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관찰자, 열광적인 학습자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한 내용인데요. 일본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 요즘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만들어낸 환상에 빠져 일본으로 향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며 열광적인 일본 애호가로 거듭났던 과거와 달리 일본을 미워하고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을 떠난 지 2년이 흐른 지금, 그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일본을 돌이켜보면 일본의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안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일본에 거주한 지 6년이 됐을 무렵 다른 장기 거주 외국인들처럼 내가 일본에 대해 냉소적이고 씁쓸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요즘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한숨을 쉽니다. 애초에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할 수 있는 일은 외국어 교사 정도라고 설명하며 만약 일본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게다가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외로움을 토로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일본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서 받는 차별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외국인 구직 정보 사이트인 욜로재팬은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무려 41%나 되는 외국인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71%의 외국인들은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했죠. 임차를 거부당한 외국인의 45%는 일본어로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22%는 비즈니스 회화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실제 도쿄에 살고 있는 한 캐나다 여성은 일본의 많은 집주인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집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아오모리현의 한 미국 여성은 일본어를 구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2배의 보증금과 집세를 지불하라는 황당한 집주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까스로 집을 구하고 나니 1년 계약을 약속한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지 않나? 식당에서 서툰 일본어로 음식을 주문하자 알 수 없는 일본어로 점원이 조롱을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일본에서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일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결국 일본의 학을 떼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미소를 짓게 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딧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낯선 사람의 호의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공유해보자 라는 글쓴이의 말에 무려 1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글쓴이와 일행은 한국 여행 도중에 울릉도 북서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외국인들이 멀뚱하게 서 있자 걱정스러웠는지 한 한국인이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친절만으로도 고마운데 일부러 경치 좋은 길을 택해서 드라이브를 하듯 곳곳을 안내해주자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지인의 집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는 박씨네 집인데 소가 많아 라며 가이드하듯 이것저것 알려줬다고 합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이나 운전한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자 외국인들은 고마운 마음에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는 괜찮다고 거절하며 쿨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푼 한국인들 덕분에 지금도 한국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글을 읽은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 근처에 가야산을 등산한 후에 반대편으로 내려왔는데 버스가 하나도 없었어. 어찌할 줄 몰라서 조금 걷다 보니 건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 대구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 근데 날 힐끗 보더니 타도 된다고 하더라고. 버스에 타자마자 아저씨들이 나에게 준 게 뭔지 알아? 음료랑 간식이야. 그것도 엄청 많이. 그때가 내가 한국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전거 사고로 턱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 전화도 없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 그런데 생면부지의 한 한국인 남자가 날 씻겨주고 병원에 함께 가줬어. 자전거를 나 대신 끌어주고 병원에 다녀온 후엔 집까지 데려다줬고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 이름도 못 들었고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고려대에서 유학 중이었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정말 끔찍한 날씨였던 걸로 기억해. 비에 옷이 전부 젖을 정도였거든. 거리에서 우산도 없이 몸을 움츠리고 떨고 있는 날 보고 한 한국 여성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더라. 그 순간 심리적으로 무척 안정이 되더라고. 타지에서 혼자 아플 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없는데 그 낯선 한국인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 조용한 선행은 내 마음을 흔드는 한국적인 요소야. 지난주 서울역에서 큰 가방 2개를 질질 끌며 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 친절한 신사가 말도 없이 가방을 번쩍 들어주더라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더라. 감사 인사를 받으려는 의도 없이 그저 타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지. 난 한국을 정말 사랑해.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어떤 도시에서 너는 이게 도둑일까 걱정해야 할걸? 한국에서 3년 동안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내 상사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용돈을 줬어. 부모님에게 줄 선물을 사라고 말이야. 심지어는 미국 달러로 바꿔와서 주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 문화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야구를 보러 갔는데 표를 어떻게 사는지 몰랐거든? 직원에게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한참 헤매다가 화도 나고 추워서 포기하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달려와서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더니 결국 발권까지 대신해줬어. 내가 몇 년 전 고향 서울원 주위를 걷고 있을 때 나를 김밥 천국에 데려가서 돌솥 비빔밥을 사주고 영어로 무료 역사 교육을 해주신 한국인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친구와 한가롭게 산책 중이었는데 포크레인을 탄 인부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 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감나무 근처에 있었고 방금 딴 감을 주고 싶었던 거였어. 조금 과장하자면 그때 선물로 받은 감이 거의 1톤은 됐던 것 같아. 이처럼 한국에서 크고 작은 친절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인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이처럼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에 감동한 외국인들은 언제가 됐든 꼭 다시 한번 한국에 가고 싶다고 덧붙이는데요. 떠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